많은 분들이 이재명 혐의, 오늘도 혐의, 내일도 혐의, 그저께도 혐의, 그저께도 혐의, 혐의 보는 거 지쳤다. 도대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하느냐 궁금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주내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젯밤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16일 날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네. TV조선이 보도를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날짜를 박아서 네. 날짜를 특정해서 나온 네. 것은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는 네. 배임과 삼자 뇌물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하면은 대장동에서 특정 사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준 거. 네네. 그것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배임이 되고 네. 그리고 배임에는 저 대장동 위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남 FC 삼자 뇌물 혐의입니다. 맞습니다. 성남 FC의 광고비를 받으면서 성남시라는 기관이 뭐 두산이라든지 네이버 사옥이라든지 두산 측 그 건물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혜택을 준 거, 이런 것을 삼자 뇌물로 본 거, 그걸로 드디어 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영장 청구 임박했다 이 얘기가 예.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어저께 14일 날 이제 기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기자가 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예.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건 이제 기사가 나온 거를 네네네.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재구상한 겁니다. 검찰이 소환조사 때 이제 물증을 다수 제시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답변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재명이 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물증이 있으면 언론사에 공개를 해서 보여주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검찰이 지금 네. 물증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 언론에다 왜 공개합니까? 일단 공개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피의 사실 공개라고 그렇죠. 해서 난리가 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저거 증거 있구나. 네. 내가 빨리 답변을 마련해 갖고 네. 가야지. 자, 누구한테 전화 걸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바로 끝나겠구나. 맞습니다. 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조인 출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예. 허술한 얘기를 마치 정정당당하게 이것도.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검수완박하는 사람들 네네. 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우리가 이해하지, 국민들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마치 검찰이 무리한 것처럼 이재명이 떳떳하다. 예, 떳떳한 것처럼 보이려고 네. 공개하세요. 근데 검찰이 소위 말해서 포카 치면서 패 보여주면서 칩니까? 이기는 게 목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면 증거를 그냥 텔레비에다가 신문에다가 공개해. 네. 그리고 내가 어디 도망간대야? 왜 나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대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나? 그렇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게 지금 구속영장이랑 완벽하게 지금 딱 맞춰지는 그 퍼즐인데요. 여기에 빠진 조각 하나가 있죠. 어저께 핫했던 뉴스. 예. 뭐냐면 정성호 의원이 그렇습니다. 김용과 정진상을 찾아가서 회유를 했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이것이 이재명의 구속영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네. 다 알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리고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예. 또 이제 같은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기한테 영장 들어올 거 알고 그렇죠. 떨고 있니? 그러면서 사전에 포석을 하고 정성호 의원의 행동도 그렇게 보면은 네.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보도를 간략히 네. 정리를 해보면 13일 날 JTBC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네. 작년 12월 9일에 정성호 의원이 김용을 찾아가서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인 1월 18일 날 정진상을 특별 면회를 가서
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네.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가 없어요. 네. 자, 이대로 가면은 지금 민심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그렇죠. 전체를 보면 무슨 뜻?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중요하다. 자, 빨리빨리 알리바이 이상한 지점 있으면 알리바이 조작을 네.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야. 라는 사인으로 일반인들은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다음에 어저께 저거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 그 정성호 의원은 아니 이야기도 못하냐. 그리고 마치 뭐 몰래 듣고서 이렇게 언론에 흘린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 특종으로 사진 하나가 네. 떡하니 나왔는데요. 뭐 다 알고 있었대요. 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이제 민주당 내에 팩트 검증 대응팀이라고 있나 봅니다. 저기 위에 일시 1월 30일 돼 있는 거는 그 고정글이라서 과거에 올린 거고요. 참가자가 20명이고 온라인 네. 5명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개인적 법익 사건이 아니라서요. 저게 뭐 무슨 맥락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요거 관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김남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지? 모르겠는데 당 법률위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은 어떨지요? 이러니까 이제 조국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거 검찰이 오버한 거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상호라고 돼 있죠. 조분이 한 말도 보면은 뭐 당 또는 정실장님은 정진상이겠죠.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정실장님 변호인 방에 발제해둔 상태입니다. 변호인 모두가 동의하면 최종 실장님 의견 듣고 진행할 수 있는데 당이 먼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관련해서 네. 그 대응을 이거는 여론 하려고. 조작이다. 네. 어? 해서 라고, 이제 네. 대응하려고.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 라고 지금 그러니까 정진상 쪽에서 김용 쪽에서 일단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실제로는 저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략을 다 짜갖고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실장님 의견 듣고 진행하자. 네.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저 위에 보면은 검찰이 오버한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정진상이나 김용 씨가 이 대화하는 거 변호인들이랑 대화하는 거를 몰래 엿듣고 있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흘린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쪽의 주장인데 네.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 저 대화록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거를 검찰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볼 수 있는데 저거를 갖고 이제 시점이 왜 지금이냐 이걸 그렇죠.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정치 쟁점화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금 나오지 않은 그 화면에 나오지 않은 대화 네. 중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분이 대화방에서 흐흐흐 경위 파악 중이라니 이미 2주 전인가 검사가 요리조리 지가 만든 이 프레임으로 정 실장님한테 캐물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진상 실장을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왔는데 요 얘기를 검사가 나한테 요리조리 캐묻더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미 2주 전에 민주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치 금시초문인 것처럼 막 놀래가지고 네.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그 접견 기록을 공개하다니 이렇게 네. 나오는 거는 그냥 일부러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다. 자, 그럼 그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그럼 민주당 쪽 사람들은 예. 알고 있었는데 그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거의 증거가 저 카톡을 대화를 좀 보여주시면 네. 그거의 증거가 저 김남준이라는 이름에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김남준이죠. 자, 김남준. 국회의원인가요? 김남준 누구냐 하면은요. 예. 아름방송 PD 출신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예. 성남시에서 대변인을 하고 앞에 나와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그 경기도로 또 옮겨갔고 공보실장인가 뭐 이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 대선 캠프가 꾸려졌을 때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고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예. 당대표 정무부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남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네. 국회의원 이재명까지 계속해서 따라간 사람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거의 정진상, 김용 그리고 맞습니다. 김현지 네. 고급이네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급의 사람이니까 예, 예. 그 사람이 저기서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다 이거 이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 원래 기사를 보면 김남준이 누군지를 모르고 쓴 것 같아요. 그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네. 김남준에 대한 특별 언급이 없는데 김남준은 예. 그야말로 아름방송 분당 아름방송이라고 유명합니다, 있어요. 아름방송. 예. 분당 케이블 거기 PD로 근무를 했다가 이재명의 성남시로 직장을 옮긴 후에는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이 사람은 지난번 그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상대방 윤영근 후보였나요? 상대방 후보를 의사 출신이 있잖아요. 예, 의사. 거기서 평생 네. 하면서 의사 해왔다 네. 했던 분. 그 사람에게 가짜 계양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 네. 프레임 그 프레임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시장이 이제 대통령 네. 떨어지고 윤영선. 수원에서 왜 왔냐? 네. 수원에서 이 수원 성남시장 하던 사람이 왜 계양에 와서 국회의원 하냐? 그러니까 네. 바로 그 프레임으로 네. 그 상대 후보도 계양 사람 아니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게 많이 표심에 작동을 했지요.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거든요. 아, 선수네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계속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는 거죠. 선거법 위반이랑 상관없이 예. 핵심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김남준이 여기 들어와서 이거 여론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는 거는 김남준의 의견이겠습니까? 이재명의 의견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소수 이너서클 내에 있는 네. 사람이니까 그것은 이재명의 네. 뜻이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진상, 김용에 대한 회유 발언, 네. 이 발언은 넘어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에 있는 두 사람을 변호인을 통해서 증거 인멸 및 회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요. 네. 이게 나온 게 제 생각에는 네. 구속영장 청구를 조만간 한다. 네. 이번 주에 한다라고 하다가 이게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고 16일 날 그러니까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라고 하는 검찰의 어떤 다급함, 네. 필요성, 논리적 근거가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게 증거인멸과 회유라면 네. 구속을 어떤 피의자를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네.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영장을 낼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걸로서 정성호 의원이 누굽니까? 완전 7인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피의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회유도 하고 압박도 주고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큰일 났다. 증거인멸은 안 돼. 도주 우려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다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크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구속 수사를 해야 돼. 아니야, 이 사람은 집도 정확히 있고 직업도 정확하고 자기가 그래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미리 검찰 조사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증거를 무슨 뭐 사람을 회유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 이제 불구속으로 맞죠. 예. 수사를 재판을 진행을 기소를 하는데 네. 이상해. 얘 지금 사람들 동원해서 누구누구 협박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되게 거짓말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 비행기표 끊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검찰에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쵸. 판사가 보기에도 그래 뭐 검사가 이런 걱정하는 게 괜한 게 아니네 구속이라고 해주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 요소 그쵸. 중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죠. 우려가 큽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이제 정성호 의원을 통한
이 네. 정진상, 김용에 대한 회유 이 우려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가 남은 게 도주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네. 하는 것 같아요. 네.